자, 이제 2단원 탄성파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탄성파. 탄성파는 우리 그 물리학에서 선생님이 그때 그 파동 설명을 하면서 파동의 종류에 따라서 탄성파, 다른 말로는 뭐 고체파라고도 하거든요. 탄성파 또는 고체파, 그리고 뭘로 나눠진다? 전자기 파. 이렇게 크게 탄성파하고 전자기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기파는 뭐냐면은 매질 없이 진공 상태에서도 전달이 가능한 파동이 바로 전자기파에 해당이 되고요. 탄성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매질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는 거를 탄성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음파가 바로 탄성파 또는 물결파, 이렇게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전달되는 파동을 음파라고 하고, 매질 없이 진공 상태에서 전달되는 빛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전자기파에 해당이 되는데, 탄성파는 반드시 탄성을 지닌 매질을 통해서만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파동의 종류는 크게 여러분들 뭐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의 관계에 따라서 횡파하고 종파로 나눠져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매질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을 전달시킬 뿐, 매질 자체는 이동을 하진 않습니다. 매질 자체는 이동을 하지는 않고, 이 매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요게 바로 매질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횡파, 그 다음에는 종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횡파하고 종파하고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데, 횡파는 보통 우리가 보는 이제 사인 곡선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게 바로 이제 횡파에 해당이 됩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에요. 어차피 매질은 제자리에서만 진동을 하는데, 파동이 앞으로 또는 오른쪽, 왼쪽으로 진행을 할 때 매질은 이렇게 제자리에서만 진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용철이나 줄을 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었었을 때 이동하는 파동이 바로 요 뭐에 해당이 됩니까? 횡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보통 지진파에 S파, 그 다음에는 물결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자기파는 전부 다 횡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마루, 파장, 파동의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 진폭, 또는 파동의 중심에서부터 골까지 진폭, 요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횡파의 형태로 제일 많이 보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종파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이랑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평행해요. 그러니까 앞뒤로 진동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앞뒤 이런 식으로 몰렸다가 펴졌다 몰렸다가 펴졌다 하면서 소한 부분, 밀한 부분, 그러니까 소한 부분은 좀 이제 성긴 부분이고 밀한 부분은 빽빽한 부분을 이렇게 보는데, 용철도를 갖다가 앞뒤로 흔들면 밀하고 소한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앞으로 파동이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밀했다가 밀했다 소했다 밀했다 소했다, 이 여기다 리본을 묶어 놓으면은 이 리본이 어디로 가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 계속 앞뒤로만 진동을 하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마루하고 골의 개념이 없으니까 밀, 소, 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밀에서 밀한 곳까지 또는 소에서 소한 곳까지 딱 이 중심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흔히 파장으로 놓고서 생각을 해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진파의 피파, 음파, 뭐 초음파도 음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종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 그래프 한번 보면은, 이거는 파동 그래프는, 파동은
매질의 변이를 위치 또는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우리 물리학에서 파동을 하면서 이 부분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변이 위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파장의 길이를 구할 때 사용을 해주죠. 즉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부터 골까지 또는 한 번 파동이 진동할 때 요 거리가 바로 한 파장 람다에 해당이 되는 거고, 파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나 골까지의 수직거리가 골, 그 다음에 한 파장이 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가 있으면은 당연히 뭘 가지게 됩니까? 진동수를 가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파동의 속력은, 파동은 한 주기 t 동안에 한 파장 람다만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파장이 이동 거리에 해당이 되고 주기가 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t분의 람다 대신에 람다 곱하기 t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t분의 1은 바로 진동수 F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진동수 곱하기 파장 또는 주기분의 파장으로 파동의 속력을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고, 보통 여러분들 이 탄성파랑 전자기파랑은 이제 매질의 상태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져요. 같은 파동이 진행을 하더라도 보통 탄성파, 대표적으로 음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얘는 고체 상태에서 가장 속력이 빠르고, 그 다음에는 액체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는 기체 상태에서가 가장 느려요. 오히려 이제 매질이 있어야 전달되는 파동 같은 경우에는 매질의 밀도가 큰 매질을 통과할 때 오히려 진행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근데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진공 상태에서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는 기체, 액체,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일부 투명한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전달이 가능하고, 아니면은 다 반사가 돼버려서 투과가 안 되는 거죠. 탄성파는 아예 진공에서 전달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파동의 진행 속도가 빠른 매질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소한 매질이라고 해요. 소한 매질. 소한 매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파동의 진행 속도가 느린 매질을 미란 매질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가 소한 매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가 오히려 미란 매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미란 매질, 소한 매질은 파동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고, 그냥 절대적으로 파동의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소한 매질, 파동의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은 미란 매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탄성파의 투과와 반사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탄성파가 진행을 하다가 성질이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은 일부는 투과를 하고 일부는 반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대신에 여러분들 입사각이 0도인 경우에 한해서 그렇고, 만약에 입사각이 0도가 아니라 비스듬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자, 여기서 만약에 공기에서 물로 빛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다 비스듬히 입사각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뭐랍니까? 굴절을 하죠.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경우에 일부는 반사가 되고 일부는 투과가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입사각이 0이었었을 때. 그래서 투과파의 위상은 입사파의 위상이랑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마루로 들어갔으면 그냥 그 상태로 마루로 투과가 되는 건데, 반사파의 위상은 자, 두 매질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두 매질의 성질은 정확하게는 파동이 진행하는 파동의 진행
속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의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들어가는지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배우는 개념일 거예요. 고정단 반사라고 하는 게 있고 자유단 반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고정단 반사는 파동의 위상이 바로 180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파동이 반사할 때 위상이 180도로 변한다. 그러니까 반사하는 시점에서 마루가 들어가면, 마루가 반사해서 나올 때 뭘로 나온다? 이렇게 고래 형태로 나오는 게 바로 고정단 반사에 해당이 돼요. 자, 고정단 반사라고 하는 거는 한쪽 끝이 고정이 된 줄에 입사파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요. 그럼 이 끝이 줄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아요. 입사파가 줄의 고정 끝부분에 도달을 하면은 줄하고 벽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줄이 벽으로부터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서 위상이 반대인 반사파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줄이 벽에 주는 힘, 벽이 줄에 주는 힘,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을 받아서 위상이 반대로 바뀌어버린 반사파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이거 파동의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그러니까 빠른 매질이 아까 선생님이 소환 매질이라고 했잖아요. 소환 매질에서 속력이 느린 매질로, 그러니까 미란 매질로 진행을 할 때 입사파의 일부는 투과가 되고 반사가 돼서 나올 때는 이렇게 위상이 반대인 위상으로 바뀌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저거 쉽게 고정단 반사는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진행을 할 때 일어난다. 고소밀, 그냥 과자 이름 마냥 고소미 이렇게 해서 외우면 좀 편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유단 반사는 파동이 반사할 때 위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에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입사파가 마루로 들어가면 이 부분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대로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와요? 반사파도 마루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마루로 들어가면 마루가 나오고 골로 들어가면 좀 이상하다. 골로 들어가면 골로 나온다는 게. 자, 그래서 이렇게 위상이 바뀌지 않게 되는 반사를 자유단 반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랑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얘는 파동의 속력이 느린 매질인 미란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소환 매질로 파동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 경계에서 바로 입사파의 일부는 반사가 되는데, 그때 위상이 같은 반사파가 되고 일부는 투과해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입사파하고 반사파하고 나눠질 때 진폭이 줄었죠. 그러니까 두 개 파동이 쪼개진 거니까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투과가 된 거니까 둘의 에너지가 나눠졌다라고 여기서는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줄의 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는 줄이 소환 매질,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굵은 줄이 미란 매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나왔지. 줄의 밀도가 작아서 소해서 속력이 빠르다. 그래서 소환 매질은 빠르고 미란 매질은 느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탄성파는 어느 경우에 활용을 하냐면, 이게 매질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어떻게 돼요? 속력이 달라지는 성질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 체외 충격파 쇠석기, 그러니까 초음파로 뱃속의 아기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신체 장기 내부를 볼 때 이렇게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지방 부분, 근육 부분, 그다음에는 안에 있는 뼈 부분, 아니면은 혹이 있는 부분, 또는 뭔가 액체가 가득 차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얘에서 반사한 초음파를 측정을 해서 얘가 반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또는 요 위상차, 또 시간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에서는 해저 지형 탐사를 할 때 이렇게 음향 측심법이라고 해서 음파를 쏴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초음파의 속력에 곱해준 다음에 절반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바로 수십이 나타나게 될 거고,
비파괴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 내부에 뭔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 이렇게 부시지 않고 파괴시키지 않고 내부의 이상을 볼 때 사용을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경우에도 쓰냐면, 여러분들 그 자동차에 도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롤스로이스나 아니면 뭐 람보르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로 도장의 두께가 일정하게 되어 있는지 다 찍어가면서 확인을 한대요. 그러니까 도장의 두께가 어디는 두껍고 얇게 되는 게 아니라 오차 범위 내에서 도장이 고르게 입혔는지를 보기 위해서 도장의 두께를 초음파로 재서 두께를 측정을 해준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뭐 비파괴 검사에 해당이 되겠죠. 아니면은 어디 뭐 콘크리트나 아니면 건축물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때도 비파괴 검사 같은 거를 사용을 해주고, 대표적으로 지진파를 이용을 해서 이 지진파 중에 피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를 할 수 있는데, S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만 통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체에서만 이동이 되고 액체 기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S파가 지진파를 빵 쐈었을 때 외핵을 통과를 못하는 거를 보고서 외핵이 액체 상태다 라고 하는 거를 바로 알아내게 됐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초음파는 2만 헤르츠 이상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 우리는 초음파다 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 일상생활에서는 자동차 후방 감지 센서 보면은 자동차 범퍼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텐데, 범퍼에 있는 이 동그란 점 같은 게 초음파가 나와서 뒤에 후방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요 초음파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야구에서 투수들이 공을 던지거나 타자가 공을 쳤었을 때 그 발사했을 때 타구 속도 또는 공의 속도 또는 과속 감지 카메라가 자동차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를 측정을 할 때도 바로 뭘 사용해요? 요 초음파를 사용을 해서 바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얘가 얼마나 빨리 왔는지 요런 걸 통해서 속도를 측정을 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표시를 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이 XX55예요. 자, XX55.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은 이동 안 해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게 아니라 수직이죠. 저기 종파가 나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파동 A와 B의 물리량을 나타냈는데 기억은 몇 초냐?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0분의 1초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진동수는 다시 주기의 역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분의 100 헤르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파장 길이는 이 녀석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cm니까 0.6m에 해당이 되는 거고, 파동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나타내 주니까 A 같은 경우 VA는 2 곱하기 3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60m/s에 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0.6 곱하기 얼마야? 3분의 100 헤르츠가 되는 거니까 나눠주면은 0.2, 그래서 20m/s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몇 배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3배만큼이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은 A를 따라 입사한 파동이 줄 B의 경계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얘는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갔으니까 고정단 반사에 되겠죠. 고소밀, 그치? 얘는 자유단 반사에, 이건 아니네. 똑같구나.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답이 OX5예요. 횡파고 얘는 고정단 반사에 해당이 되고,
줄에서 파동의 속력은 소환 매질인 A에서가 미란 매질인 B에서보다 더 빠릅니다. 다음에 A, 탄성파를 활용한 예로 옳은 것은 초음파 영상 진단장치, 비파괴 건파, 홀로그램은 빛의 간섭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음향 측심법 같은 경우에도 바로 탄성파를 이용한 예다 라고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을이 맞겠죠. 자, 그러면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 가는 줄을 흔들어 발생한 파동의 시간이 0일 때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냈고요. P하고 Q는 매질상의 한 점에 해당이 되고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대요. 지금 나는 가의 순간부터 P와 Q 중 어느 한 점의 변이를 시간으로부터 나타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선생님이 물리학 강의할 때 설명했었는데 변이를 어떻게 보냐면 이 녀석이 약간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 파동을 그려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 파동을 그리고 이 상태에서 P는 어떻게 되냐면 제자리에서만 진동을 하니까 위로 진동을 할 거고 Q는 아래로 진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 때 위로 먼저 올라가는 진폭이 위상이 나타났으니까 따라서 P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파동의 진폭은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 거리니까 1m,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따라서 4m, 주기는 0.2초. 따라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0m/s가 될 거예요. 자, 다음은 그림 나가 PQ의 어느 점의 변이냐. 선생님이 지금 P라고 알려드렸는데 가의 직후 P는 플러스 방향으로 진동을 해주게 되는 거고 Q는 아래로 진동을 하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진동을 합니다. 나에서 T0이 지나는 순간 변이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나는 가의 순간부터 P의 변이를 나타내 준 게 맞게 되는 거겠지요. 결국에. 자, 그 다음에 4번. T가 0.1초일 때 P와 Q의 변이의 크기 차는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0.1초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반번 진동을 한 거죠. 그럼 얘가 반번이면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이게 한 번이에요. 이게 반, 이게 한 번. 그러면 0.1초면 반 주기가 진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 얘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얘하고 얘는 반번 진동을 했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왔고 얘는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 결국에는 없죠. 차이가. 따라서 위상 차이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0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변이의 크기 차는 얼마다? 0이에요. 0. 자, 파동의 진동수는 주기가 0.4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0.4분의 1이 되니까 2.5 헤르츠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틀렸고 P는 1초 동안에 5회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2.5회 진동을 해야 되겠죠. Q는 1회 진동하는데 5초 파동의 진동수가 5Hz다. 왜? 어째서? 얘가 한 번 진동한 0.2초구나. 쏘리 잘못 봤다. 자, 0.4초인 줄 알았네. 그러면 0.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Hz 맞고 1초 동안 5회 진동을 하고요. 한 번 진동하는데 똑같죠. 0.2초가 걸리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T가 0.05초일 때, 그럼 0.05초면은 이거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4분의 1 파장이 진행을 했었을 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게 P가 마루가 되는 거고 Q가 골이 된다라고 했는데 4분의 1 파장이 여기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얘는 지금 위로 가는
상태고 얘는 아래로 가는 상태니까 얘가 4분의 1 파장이 되면 이 녀석이 여기 와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쭉 올라가서 여기. 얘는 여기 얘가 일로 와 있을 때가 되니까 쭉 내려가서 골. 맞네요. 따라서 이때는 둘의 변이 차이가 2m가 될 거고 P는 마루가 되고 Q는 골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P는 마루, Q는 골. 예, 이것도 맞죠. 그래서 OOX, 5가 됩니다.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한번 탄성파 부분 같이 봅시다. 자, 1번부터 보자. 그린 가는 용철을 위아래로 나는 앞뒤로 흔들었대요. 그럼 위에 게 횡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종파에 이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탄성파 맞고 횡파, 종파 맞고 가와 나의 파장은 서로 같다. 얘는 선생님이 밀한데서 밀한데까지가 한 파장에 해당이 되니까 이만큼이고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아이고 어디 갔어? 여기까지가 한 파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파장의 길이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한 파장하고 반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L이 2분의 3파장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L이 4 람다에 해당이 되니까 한 파장의 길이가 3분의 2L이고 4분의 1L이니까 얘가 훨씬 길죠. 따라서 파장은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파원에서 발생한 물결파가 진행하는 수면 위에서 코르크막에 A하고 B가 떠 있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전파원에서 시작을 하면 보통 이렇게 뽕 하면 이렇게 물결파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질은 어차피 제자리에서 상하 진동만 하게 될 뿐 이동은 안 하죠. 그러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는 A와 B가 같다. 이거 물리학 할 때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는데 파동의 진동수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죠? 굴절이 일어나서 속력이 바뀌더라도 파장 길이가 바뀌는 거지 진동수가 바뀌는 거는 아니었다.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A, B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합니다.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은 진행하는 방향하고 수직으로 나타나는 게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은 용철 A하고 B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 때 생기는 두 파동, 위에 거는 횡파고 아래 거는 종파죠. A와 B의 운동 방향은 서로 같다. A와 B의 운동 방향, 그럼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되면은 약간 진행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라고 했죠.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위로 진행을 할 거고 B는 아래로 진행을 하니까 이동 방향은 서로 같지가 않고요. A의 파장하고 B의 파장은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이게 밀에서 밀까지가 한 파장, 여기가 한 파장. 얘는 여기서 골에서부터 골까지가 한 파장, 여기가 한 파장이니까 A가 훨씬 길죠. B의 예로는 지진파의 P파가 대표적인 종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린 가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PQR은 매질상의 한 점이고, 자, 나는 가의 순간부터 PQR 중에서 어느 한 점이 돼. 자, 그러면 얘가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로 그려주면, P점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러면은 P점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고, Q점은 올라가고, R점은 내려와요. 그러면 지금 변이가 내려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따라서 P 또는 R이 둘 중에 한 점이고 Q점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진폭은 몇 미터가 됩니까?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진폭은 2m가 맞고, 자, 그 다음에 0에서 0.4초가 주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주기는 0.4분의
1에 해당이 돼. 아니, 진동수는 0.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Hz가 아니라 2.5Hz가 나와야지 맞게 되겠고요. 얘는 선생님이 P 또는 R이고 Q는 절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답은 1번. 네, 기억만 맞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그림은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어느 한순간,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냈는데 실선이 0일 때고 1초 후에가 점선이래요. 그러면 마루가 여기에서 2에서 4까지, 그러니까 한 파장의 길이가 8m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8m에 해당이 되는데 1초 동안에 이동한 파동이 2m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한 파장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4초가 될 테니 이게 주기 t가 될 거고, 자, 따라서 파동의 속력 V는 주기분의 파장에 해당이 될 테니까 2m/s가 바로 파동의 속력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그림은 왼쪽으로 가요. 이제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인데 이 순간부터 1초 후에 매질의 점 Q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0.1이 된대요. 자,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아래로 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얘가 한 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야 한 번 진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4분의 1 파장에 가는 거니까, 자, 처음으로 마이너스 0.1이 되는데 얼마 걸렸대? 1초가 걸렸대. 그러니까 4분의 1 파장 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에 해당이 되는 거죠. 4분의 1 람다 지날 때 걸리는 시간이 1초니까 한 파장 지날 때 걸리는 시간 주기 t는 4초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 파장은 위치로 봤었을 때 0.4가 맞고 파동의 주기는 4초고 파동의 속력은 4분의 0.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0.1이 맞죠.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 가는 두 줄 A하고 B를 각각 진동을 시켰을 때 줄 따라 진행을 하는 어느 파동의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나는 A와 B의 어느 한 점의 변이를 나타냈대.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크로스된 게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가 두 개가 만났는데, 즉 A가 한 파장, 두 파장 갈 때 B는 한 파장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람다 A 대 람다 B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냐면은 1대 2가 되죠. 왜냐하면은 A 두 파장이랑 B 한 파장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으로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어디서 겹쳤냐면은 여기서 겹쳤어요. 자, 그럼 A는 한 번 반을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A가 한 파장 반, 그러니까 2분의 3 파장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B는 한 파장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2분의 3 파장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t고, 얘는 한 파장 람다만큼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란 말이에요. 이게 A고 B니까 따라서 A는 한 파장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TA는 3분의 2t가 나와야지 맞게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기가 얼마가 돼요? t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둘의 주기 B는 TA 대 TB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냐면은 TA 대 TB의 비율은 3분의 2 대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 대 3이 돼요. 그러면 속력 B는 주기분의 파장값에 해당이 될 테니까 따라서 2분의 1 대 3분의 2에 해당이 되니까 3대 4가 둘의 속력 B가 되겠죠. 따라서 VA 대 VB는 몇 대 몇이다? 3대 4다. 네, 이렇게 풀어주면은 맞게 되겠고, 그 다음에 8번. 그림 가는 종류가 같은 줄 A, B의 한쪽 끝을 잡고 각각 흔들 때의 파동의 모습을 나는 굵기가 굵은 줄 C와 가는 줄 D를 연결해서 만든
줄의 한쪽 끝을 잡고 흔들 때에 파동의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매질의 종류가 동일하면 매질의 종류가 동일하면 예, 파동의 속력은 동일해요. 네, 파동의 속력은 동일해요. 여기서 매질의 종류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매질의 밀도가 동일하게 되면은 파동의 속력 자체는 예,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장력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게 줄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줄에서 파동의 속도, 그러니까 줄에서 파동의 속력에 영향을 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당연히 줄의 굵기고 예, 줄의 굵기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줄의 장력, 팽팽한 정도예요. 텐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줄의 장력, 예, 팽팽한 정도. 이 팽팽한 정도인 장력이 클수록 예, 더 빨라요. 진행 속도 자체가. 그래서 같다라고 준 거예요. 굵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게. 그러니까 같은 줄이니까 A나 B나 C나 D나 A에서의 파동 속력, 예, B에서의 파동 속력 어떻게 돼요? 다 같아요. 종류가 같은 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예, 전부 다 밀도가 똑같아서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A하고 B하고 같게 나타나게 되고 줄에 생긴 파동의 주기는 A가 B보다 길다. 지금 보면은 같은 속력인데 여기서 한 파장의 길이가 얘는 이만큼, 이 녀석은 한 파장의 길이가 이만큼에 해당이 되니까 파장 길이가 람다 A가 람다 B보다 길죠. 그럼 속력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주기는 TA보다 TB가 더 커야지 맞게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파동의 주기는 A가 B보다 왜? 파장 길이가 길고 파동의 속력이 똑같으니까 파동의 속력이 똑같으니까 선생님 잘못 봤다. 파동의 속력이 지금 방금 똑같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VA하고 VB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TA분의 람다 A랑 그다음에 람다 B를 TB로 나눈 거랑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파장 길이가 얘가 길지. 그럼 주기도 A가 B보다 길어야지. 예, 맞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더 작은 거지. 그 다음에 줄에 생긴 파동의 진동수는 C가 D보다 더 크다. 자, 여러분들 줄에 생긴 파동의 진동수는 결국에는 이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동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동수는 고정인데 한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보니까 길어져 버렸죠. 한 파장의 길이가. 그래야 속력이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되니까 진동수는 동일한데 파장 길이가 길어져야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진동수는 C가 D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예요. 같다. 네. 속력이 바뀌는 거지 여러분들 진동수가 바뀌는 건 아니다.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은 C하고 D가 다르죠. 얘가 더 빠르죠. 진동수는 같은데 파장 길이가 더 기니까 C와 D의 경계에서는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유단 반사에 해당이 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같으니까 3번이 틀렸죠. 다음에 9번. 다음은 그림은 한쪽 끝이 고정된 줄을 손으로 흔들었을 때 발생한 파동을 0.2초 간격으로 나타냈는데 지금 한 번 0.8초를 흔들었을 때 한 파장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쵸? 0.8초 동안에 그럼 주기 T가 그래서 0.8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니까 횡파에 해당이 될 거고 파동의 속력은 0.8초 동안에 0.4m 40cm니까 따라서 0.5m/s가 파동의 속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가 돼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위상하고 반대가 되는
자유단 반사. 그러니까 마루가 들어갔으니까 골이 나오겠지. 그럼 튀어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10번. 그린 가하고 다는 굵기가 일정한 줄에서 입사파가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가는 자유단이고 얘는 고정단 반사예요. 그 다음에는 가는 줄에서 그러니까 소한 매질에서 굵은 줄, 밀한 매질로 가는 거니까 고소밀, 고정단 반사고 그 다음에는 이 녀석은 반대인 자유단 반사에 해당이 될 테니까 입사파와 반사파의 위상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는 고정단 반사에 해당하니까 나에서 나고 다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한쪽 끝이 벽에 고정된 줄을 위아래로 한 번 흔들 때 발생하는 파동이 0.6m/s의 속력으로 고정된 벽을 향해 진행하는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럼 10초 뒤 줄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달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봅시다. 지금 한 파장의 길이가 2m예요. 그러면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4m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되냐면은 0.6m/s로 4m를 가야 되기 때문에 6분의 40이 되니까 3분의 20초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0.6m/s로 0.6 40 3분의 20 그럼 10초 그럼 얘가 10초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은 6m를 갈 거예요. 6m. 그러면 6m를 가면 이 길이가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2m 가고 2m 가고 튕겨서 2m. 그럼 얘가 어디 와야 돼? 여기 와야 되는 거죠. 부딪히고 나서. 근데 얘는 고정단 반사기 때문에 골이 들어갔으니까 마루가 오고 이 마루의 끝 지점은 뭘로 바뀌었어야 돼? 골로 바뀌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누구처럼 나와야 돼? 얘처럼 나와야 되죠. 2번이죠. 딱 이 부분이 일로 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위아래가 바뀐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니까 1번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반 정도 볼 수 있죠. 만약에 이게 반만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골이 들어가서 얘가 반이 남아있는 상태고 얘는 반사되면 어떻게 나와요? 골이 들어갔으니까 마루로 반사되겠지. 그러니까 딱 이렇게 중간이 들어가는 이 시점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배의 파동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럼 얘가 얼마냐?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게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반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니까 총 얼마 들어가야 돼? 이 상태에서 2m 가고 1m 가야 되는 거니까 총 3m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네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3m니까 5초 뒤에는 여기서 이렇게 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린 가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태아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모습을 나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모두 탄성파를 이용을 해주는 거고 초음파의 전파 속도가 신체의 성분마다 다른 원리를 이용을 해주고 나는 초음파가 반사한 뒤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해저의 깊이를 알아내죠. 초음파 속도 곱하기 왕복 시간을 2로 나눠주면은 깊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고요.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탄성파의 활용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인데 인공지진파를 발생시켜 지하의 지질 구조를 알아내거나 석유와 같은 자원 탐사 가능하고요.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는 주로 파동의 간섭을 이용을 한 게 아니라 파동의 반사를 이용해 준 겁니다. 자동차 후방 센서에도 바로 탄성파인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거리를 탐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실력업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물결통에서 직선파 발생기를 일정한 주기로 진동시켰을 때 발생한 파동의 모습이요. 이렇게 여러분들 직선파 발생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선파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데 물에다가 쇠구슬 같은 거를 뽕 떨어뜨리면 여기서부터 양쪽으로 이렇게 파동이 퍼져나가고 위에서 보면은 동그랗게 물결파가 만들어지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시작된 원형의 파동이 생기면 전파원이라고 하고, 여기를 30cm 자아 같은 경우 이렇게 빵빵빵빵빵 계속 때리면 이렇게 선으로 된 파원에서 이렇게 때려주니까 선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여기서 보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마루와 마루 또는 어둡게 보이는 중간중간이 골에서 골이니까 이걸 파면이라고 하는데,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 여기가 한 파장 길이 람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파동의 마루가 A에서 B까지 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래. 그러면은 총 3초 동안에 몇 파장 가고냐면은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 다섯 파장을 가게 된 거네요. 결국에는. 그죠? 이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3초 동안에 지금 6cm를 간 거니까 이 cm per sec가 파동의 속력에 해당이 되겠지요. 3초 동안에. 그죠? 그럼 틀렸고. 그럼 파동의 파장은 6cm가 지금 몇 파장에? 5파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한 파장의 길이는 1.2cm가 되니까 이거는 맞는 거고. 그러면 직선파 발생 장치의 진동 주기는, 그럼 진동수가 1.2 곱하기 F가 얼마가 나와야 돼? 2cm per sec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F는 1.2분의 2, 즉 0.6분의 1이니까 3분의 5Hz가 바로 진동수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럼 역수가 주기니까 5분의 3초는 주기에 해당이 되는 게 맞겠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그림 가는 매질 A와 B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변이를 X에 따라 나타낸 모습을 나는 가의 순간부터 매질상의 점 P와 Q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앞으로 약간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치면은 P는 위로 진동을 하고 Q는 아래로 진동을 해요. 따라서 이 점선으로 나타낸 건 위로 올라가는 P고, 그 다음에는 실선으로 나타낸 거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Q에 해당이 될 겁니다. 따라서 실선은 Q의 변이고, 자, 여기서 매질을 바꿔서 가면서 파장 길이가 늘어났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굴절이 일어나든 투과가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파동의 진동수는 고정이에요. 이 값은 변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파장 길이가 길어졌다는 소리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소리예요. 진동수 값이 FA나 FB나 동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동의 주기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A나 B나 파동의 주기는 서로 같아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파동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거의 2배가 되죠. 왜? 여기서는 한 파장 4cm고 여기서 한 파장이 2cm에 해당이 되고 진동수는 똑같으니까 B에서가 A에서의 2배가 해당이 돼야지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4번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파장이 같은 파동 P와 Q의 어느 한 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데, 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폭이 P는 EA에 해당이 되고 Q는 A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마루에서 마루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ET이기 때문에 주기 TA는 ET, Q 같은 경우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T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TB는 T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파장 길이가 둘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람다 A하고 람다 B는 둘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파장 길이는. 그래서 속력값은 어떻게 돼요? 2분의 T고 얘는 속력값은 T분의 A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속력 B는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얘는 2분의 1이고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VA 대 VB 값은 1대 2로 B가 더 빨라야죠. 그러면 주기가 몇 배예요? A가 B의 2배니까 진동수는 B가 A의 2배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Q가 A의 몇 배다? 2배가 되는 거 맞고요. 파동의 진폭은 P가 Q의 보다 큰 거 맞고 2배고, 파동의 속력은 A가 아니라 얘가 P하고 Q구나. 잘못 썼다. P하고 Q. P하고 Q하고 비교를 해보면 Q가 P의 2배가 돼야지 맞게 되는 거니까 오늘 틀렸네요. 그래서 3번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린 가는 한쪽 끝이 벽에 고정된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의 0초일 때 모습이고 나는 가에서 4초일 때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골이 들어가서 마루가 먼저 나온 걸로 봐서는 이 녀석은 지금 현재 고정단 반사를 한 거예요. 이게 먼저 반사한 부분, 얘가 반사돼서 나온 부분이니까. 자, 얘가 4초 후에 여기가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로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그러면 파동의 파장은 20cm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면 얘가 간 거리가 지금 20 여기까지 온 거니까 총 60cm를 갔다란 말이에요. 60cm를 갔는데 4초 동안에 갔으니까 15cm per 세크가 파동의 속력에 해당이 될 거고, 고정단 반사를 했으니까 위상이 반대로 가게 될 거고, 가에서 벽으로 왼쪽으로 30cm 떨어진 요 지점은 가의 직후 여기지. 가의 직후 위쪽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요 지점인 건데, 자, 얘가 앞쪽으로 약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지점은 위로 진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위쪽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가 맞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다 맞네요. 그죠?